이번 시간에는 그 기초에서 만들었던 그 인체 도형들을 바탕으로 거기에 인체 근육을 붙여보는 작업을 할 건데요. 초급을 들으셨던 분들이든 아니든 그 사전에 인체 도형에 대한 그 이해도는 분명히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마련된 인체 도형들의 소스가 많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인체 근육 붙이는 법을 익히시고 다양하게 숙달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제가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거는 인체 도형과 인체 근육을 붙인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체 도형도 개체고 인체 근육이 붙어 있는 형태도 마찬가지로 개체인데 단지 복잡해진 개체이기 때문에 그 초급 단계에서 형태, 비례, 대칭, 기울기가 충분히 숙달되시고 그것들을 응용할 수 있으시다면 조금 더 복잡한 개체로 전환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인체 근육을 그리시려면 인체 근육의 각 부분별의 그 형태, 인체 근육의 형태를 아셔야 될 텐데요. 제가 오늘 첫 시작은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자 하는 형태의 정보를 제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정사각형은 네 면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은 면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두 면의 길이가 같다. 그런 정보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건물을 그린다 그러면 직육면체를 떠올릴 거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를 그린다 그러면 뭐 자동차의 그 박스가 넓은 박스에 작은 박스가 올려져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정보가 있죠.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게 알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복잡할수록 단순한 것부터 잡아서 그 형태를 파악하는 데에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정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가 근육을 붙여보겠습니다. 일단 위부터요. 일단 인체 도형 자체 내에서 정중선과 길이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점으로 뭐든지 붙일 수 있고 얼마든지 쪼갤 수 있습니다. 일단 목 도형과 목의 도형과 이 가슴 도형이 만나는 부분에 좌우 대칭으로 양쪽 어깨 끝을 향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쇄골의 형태가 붙고요. 지우개를 에어브러쉬 바꿀게요. 필압을 항상 켜주시고요. 그리고 가슴 도형의 정중선을 따라서 가운데 가슴뼈가 위치하고 그 뼈 끝부분에는 우리가 명치라고 말하는 약간의 조금 긴 마름모 형태의 명치 부분이 위치하게 되죠. 자, 지금 가슴 도형에 있어서 드러나는 뼈 부분을 지금 쇄골과 명치를 잡았거든요. 자, 그럼 목부터 내려오게 되면 제가 튜브라는 개념을 제가 일단 알려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흔히 드러나게 되는 큰 부분에 어떤 그 근육의 덩어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근육을 붙여드릴 텐데, 튜브를 붙여드릴 텐데, 보시면 알겠지만 몇 개 없어요. 근데 그게 좌우 대칭이 돼 있고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보이는 거고, 그게 페인팅을 하게 되면 그게 더 어려워 보이는 거고. 근데 인체 도형 그릴 때랑 원리는 똑같거든요. 자, 목에서 귀 뒤에서부터 흉쇄어들근이 시작해서 이 쇄골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이라는 건 고무 같은 거예요. 땡땡한 거죠. 늘어지는 게 아니고.
정중선을 기점으로 귀 뒤부터 시작해서 앞쪽으로 흉쇄가 넘어오고, 마찬가지로 인체도형 상태에서 우리는 예의선을 충분히 그면서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려져 있는 부분도 유추가 가능하죠. 자, 귀 뒤에서 쇄골 안쪽으로 흉쇄우들근이 넘어오고, 이 흉쇄우들근 아래에는 턱으로 가는 근육과 이 쇄골로 붙는 근육이 하나 더 붙어요. 마찬가지로 좌우대칭이죠. 아무 행동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 지금 머리에서 머리 뒤의 정중선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고, 대략적으로 우리는 유추할 수 있고, 절반 양쪽 사이드를 타고 어깨 끝으로 갑니다. 이게 승모근이죠. 마찬가지로 대칭. 승모근은 어떤 일정한 굴곡을 가지고 내려와요. 근데 추후에 변형 체형을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튜브들은 크기를 얼마든지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어요. 인체도형에서 변형 체형할 때 하나의 그 구조를 가진 인체도형으로 다양한 체형의 인체도형을 그렸듯이, 이 근육의 각각의 이 튜브들도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간 근육질의 어떤 캐릭터를 그린다면 승모근 이게 빵빵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커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헐크나 괴력의 캐릭터를 그린다 그러면. 근데 보통은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옵니다. 완만하게. 하지만 어느 일정 정도의 두께를 가진 상태로. 그래서 뒤쪽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넘어오는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정해진 건 없어요. 근육의 양에 대해서.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설정값으로 말을 한다 그러면 쇄골을 10이라고 봤을 때 한 6대4 아니면 7대3 정도로, 저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 부분에 승모근을 붙일게요. 마찬가지로 좌우대칭 맞춰서. 그럼 목은 끝났어요, 이제.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자나 남자나 구조는 다 똑같은데 비율이 다른 거죠. 남자 같은 경우에 목젖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덩어리를 하나, 마찬가지로 목젖도 대칭 맞춰서 굴곡을 하나 더 추가시키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목은 끝났고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첫 번째 1, 두 번째 흉쇄 아래 근육 2, 승모근 3, 끝. 이게 대칭될 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아시면 돼요, 그냥. 정사각형이 어떻게 생겼다, 이등변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다 알면 그릴 수 있거든. 그리고 그건 숙달하는 건 여러분들의 게 달려 있고요. 그걸 잘 숙달할수록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슴으로 넘어와서 가운데 뼈를 기점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검상들기, 명치를 기점으로 팔 끝으로 가는 겁니다. 팔뼈로 가는 겁니다. 팔뼈. 간단하게 표현해서 이렇게 뼈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요. 이렇게 뼈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대흉근은 팔뼈 안으로 가서 붙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큰 맥락이 있을 뿐이지. 큰 개도 있고 작은 개도 있듯이.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이 가운데 뼈는 다 붙고 내려오다가, 이것도 비율을 그냥 말씀드리자면 7대3 정도에서 떨어져 나오죠. 그래서 이 팔뼈에 붙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근육량이 적다면 이렇게 완만하게 갈 수도 있고, 근육량이 적다 그러면 좀 더 부피를 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대흉근의 앞쪽 대흉근의 형태를 잡았어요. 반대쪽도 돌리면 되겠죠. 같은 형태로. 반측면을 하는 이유는 정면일 것 같은 경우는 그냥 한쪽 면 그린 다음에 좌우 반전을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형태를 키울 수가 없어요.
다른 각도인데 같은 모양으로 그릴 수 있게끔 만들어 훈련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형태력이든 전반적인 이 그림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될 겁니다. 자, 확실한 건 없고 그리고 이것도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신 있게 그리시면 돼요, 그냥. 자, 양쪽으로 대형구를 붙였죠. 그러면 어깨를 그려볼게요. 어깨 같은 경우는 물방울문이라고도 해도 되고요. 끝이 이렇게 삐죽한. 그리고 하나 아셔야 할 건 어차피 저희가 이제 후면할 때 보시겠지만 어깨 같은 경우는 앞에서 뒤로 돌아가요. 튜브들은 우리는 뒤를 그려야 돼. 이게 돌아가는 형태라는 걸 우리는 다 아셔야 돼. 초급 과정을 보신 분들 아시겠고, 그 쉐이딩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림에 대해서 일단 한 단계 더 그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방법은 한 면만 그리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우린 입체 훈련을 해봤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이면만 그리고 끝내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건 연장되고, 입체라는 건 앞면이 있으면 후면이 있다. 라는 것. 아마 그 인체도형 숙달이 되었으면은 뭐 여기에 대한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래서 반대쪽 어깨도 돌아간다는 것. 돌아간다는 것. 자, 크기나 길이 같은 것도 가능해가면서 맞춰서 그리셔야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고 보면 지금 어깨 위는 끝난 거거든요, 벌써. 자, 첫 번째 대흉근이 팔뼈로 붙었고 그 위를 삼각근이 덮었죠. 그럼으로써 양쪽 쇄골 밑에 이 삼각형이 형성이 됐죠. 이것도 대칭해야 되죠. 대흉근이 붙고 그 위에 삼각근이 어깨가 덮는다. 이렇게요. 이렇게. 제가 도형에서 강약 조율을 쓰셔야 한다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앞뒤가 이 튜브 이제 근육 튜브 자체에서도 앞뒤가 나오잖아요. 앞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왜? 대흉근이 들어갔고 삼각근이 덮었다. 어느 튜브가 더 위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죠. 마찬가지로 개체가 만나는 곳 악세트 찍어주고 풀어주고 다시 굴곡이 생기는 부분에 찍어주고 마찬가지로 쇄골 위에 상악근이 덮었으니까 상악근 여기를 찝어주면 상악근이 위로 올라가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대흉근이 밑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삼각근 위에 찍고 밑에를 넣어주면 상악근이 덮은 것처럼 보이겠죠. 선으로도 입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이런 거고요. 이렇게 관계 정리를 거리에 대한 관계 정리를 해주면 강약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 클린업 같은 이렇게 아무 피랍이 안 들어간 선은 나오지 않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때 강약을 쓰는 것들을 위치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이게 그 선이구나라고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 돼, 이제 복부죠, 이제. 복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정중선이 잡혀 있죠. 정중선을 타고 마찬가지로 좌우대칭이니까 양 갈래로 복근의 부분이 잡히죠. 자, 가운데 대칭 잡고
비슷한 크기로 한 줄을 가운데 줄을 넣어주는 거고 넣어주면 되고 그럼 나머지는 이 부분은 뭐일까요? 옆구리예요, 옆구리. 끝. 복부도 마찬가지로 큰 부분은 크게는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이렇게 대칭 맞춰서. 자, 일단 복부를 세 부위로 나눠봤고요. 이제 복직근을 그려야죠. 복근이라고 하는 복직근을 그려야죠. 여기 등신을 가늠하는 제가 선을 예시선을 얇게 깔아놨는데요. 세 번째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에 배꼽이 있다 그랬죠. 이 근처 어디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레퍼런스를 여러 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꼽 위치가 다 달라요. 근데 대략적인 위치가 여기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배꼽이 여기에 있든 그냥 여기에 있든 아무렇지도 않은 이게 의미가 없는 거라서요. 알겠죠? 여기 어디에 아무튼 배꼽이 위치하겠죠. 자, 그러면 가운데 복근의 부분을 1, 2, 3로 나눴네요. 3로 나눴네. 복근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세 번째 끝나는데 배꼽을 위치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올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내리려면 내릴 수도 있죠. 왜?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가죽이 없다고 전제를 하면은 이 밑에까지 갈라져요. 배꼽 밑에까지 갈라져요. 근데 저는 별로 나누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를 나누면 좀 곤충같이 보이거든요. 배짱이 같잖아요. 그리고 말했듯이 가죽이 덮고 있다는 전제로 했을 때 배꼽 밑은 그냥 하나로 나눕니다. 하나로. 그럼 복근 같은 경우는 지금 좌우대칭 맞춰가지고 지금 7개 나왔죠, 지금. 끝. 자, 옆구리 갈게요. 옆구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굉장히 여기에 뭐랄까 미지에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냥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옆구리를 정거근이라고 하는데 제가 근육의 명칭은 별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까먹었고 중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옆구리 근육이라고 할게요. 옆구리 근육을 두 개로 나눌 거예요. 두 부분으로. 이 부분을 옆구리 부분이라고 했을 때 7대 3으로 나누겠습니다. 8대 2도 상관없어요. 이 정도로 나눌게요. 이 정도로 비스듬하게. 자, 1, 2, 1, 2, 1, 겨드랑이를 향해서 가죠. 2, 1, 2. 깍지 낀 것처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길게 여기는 외복사근이라 그래요. 옆구리 근육에서 뒤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 넘어오는 여기는 외복사근이라 그래요. 이 모양이 이쪽 모양이 예쁘니까 이쪽 모양은 이쪽 모양에 맞춰줄게요. 이렇게. 좋아. 이렇게 하니까 라인이 더 뒤쪽에서 넘어오는 것 같죠? 자, 그럼 맞춰서 여기다 복사시키면 되겠네. 출발. 1. 그럼 전면에 복부 같은 경우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근데 팔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뒤에서 부분에서 할 테지만 이 겨드랑이 부분에 정극을 덮는 광배가 이렇게 살짝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지금 뭐 승모근이나 이 광배근 같은 경우는 앞면에서는 굉장히 살짝 보이지만 뒷면에서는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큰 부분인데요. 일단은 정거근을 광배가 덮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목부터 시작해서 가슴, 배까지 내려가는데 지금 이 상태도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기본기 훈련이 좀 되신 분들은 이게 별로 복잡해 보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예, 근데 마찬가지로 좌우대칭 되는 게 몇 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다수가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어렵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죠. 뭐 이따가 튜브에 개수를 제가 해드릴 텐데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별짓 다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그게 어려워 보이는 건데 말했듯이 정보만 내가 알고 있으면 잡을 수 있어요. 자, 이제 팔을 가볼게요. 대흉근, 삼각근이 이렇게 덮었죠. 팔 상박을 보면 첫 번째로 안쪽에 이두가 있어요. 안쪽 근육, 팔 안쪽 근육, 그리고 바깥쪽 근육. 이 삼각근의 뾰족한 묘소리를 기점으로 1대1은 아니고 반으로 나눠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앞과 뒤. 그리고 갈라진 이 라인을 타고 상박과 하박을 연결시켜주는 연결 근육이 밖에서 안으로 돌아갑니다. 밖에서 안으로. 그리고 연결 근육이 꺾어지는 뒤쪽에, 옆쪽에 팔꿈치가 이렇게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상박에서 하박으로 넘어왔죠. 팔 아래쪽 부분은 이 팔꿈치의 라인이 그대로 타고 내려와서 우리 손목뼈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제가 손 도형을 빠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초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손도 그냥 벙어리 장갑 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손 도형이 있다 가면 지금 손등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하박의 가운데 부분, 연결 근육과 이 팔꿈치 뼈 라인을 제외한 이 부분 있죠. 이 가운데 부분은 항상 손등과 일치시키시면 돼요. 손등의 방향과 일치시키시면 돼요. 어떻게 나눠볼까요? 세 갈래로 나눠줄게요. 이렇게. 알겠죠? 연결 근육과 팔꿈치 사이에서 뻗어나오는 이 근육 줄기들은 항상 손등을 향해 가도록.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상박 같은 경우를 지금 안쪽 근육, 그러니까 2도와 3도 두 개로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를 조금 더 쪼개고 조금 더 근육을 추가시키게 되면은 여기에 줄기를 하나 더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육 그 단련 전도에 따라서 그 크기나 뭐 그런 건 다른데, 그래서 여기 줄기를 하나 더 넣었죠. 그래서 이렇게 굴곡이 하나 더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레퍼런스 볼 때 이런 형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일단 더 넣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팔과 팔 사이에 어떤 줄기가 보일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레퍼런스를 몸이 좋은 사람들을 레퍼런스 많이 하니까요. 아시겠죠? 이런 형태고요. 자, 반대쪽 팔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대형근과 삼각근 안에서 팔 안쪽 근육이 나온다고 그랬죠? 팔 안쪽 근육이 나오겠죠? 연결 근육이 얘는 바깥에 있으니까 얘는 이쪽 바깥에 있겠네요. 그죠? 넘어와요. 밖에서 안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밖에서 안으로 넘어와요.
어디를? 이 손목 안쪽을 향해서요. 이 손목의 안쪽을 향해서 바깥에서 안으로 넘어온다고. 그리고 다른 측면의 각도에서 다른 각도에서 나오겠지만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팔 안쪽을 보면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안쪽 근육이 이렇게 안쪽 근육에 물주머니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바깥쪽 근육은 이두라고 그랬죠. 이두는 더 커요. 넓어요. 종아리처럼요. 그리고 삼각근이 이두와 삼두 가운데 이렇게 덮는다 그랬죠? 모서리가. 그죠? 그러면은 하박 같은 경우는 간단한 구조를 본다 그러면 로봇 팔처럼요. 양쪽이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손이 있겠죠. 손바닥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죠. 안쪽 근육은 무조건 하박 안쪽으로 들어간다. 양 사이드에 있는 하박의 튜브 두 개가 양쪽을 덮는다.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손 도형을 잡아 놓을게요. 항상 여러분들이 뭘 그리시든 간에 두께를 잡으셔야 돼요. 두께를. 어떤 개체를 그릴 때도 내가 보고 있는 면만이 아니라 뒷면이 존재한다는 걸 항상 알고 계시라고 그랬고, 스케치를 할 때도 반드시 입체화시킬 거를 전제로 하고 스케치를 하시라고 그랬죠. 무조건 그 다음 있는 전제로 그림을 그리셔야 그보다 한 번 더 나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말 거라고 하는 그림과 그 다음 턴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린 그림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체화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거에다 명암을 넣을 거라고 생각하면 스케치 대충 안 하거든요.